요새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저 PBR주들 이제 난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좀 떠오르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18년 1월에 1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란 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때도 지금이랑 비슷하게 그 지방 동시선거가 있어가지고 이때도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이때 대책으로 나온 게 크게 6가지입니다. 어떤 게 있냐? 개인 투자자 참여 유인 제고라는 게 있는데 코스닥 벤처펀드를 활성화를 시켰어요. 이게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그 보통 은행 가가지고 이제 은행원들이 열심히 상품 팔 때 제일 어필 많이 하는 게 소득공제죠. 그거랑 공모주를 더블로 받을 수 있는 30% 이거 우선 배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이거 강력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참여 유인 제고라고 해가지고 뭐 증권거래세를 차익 거래할 때 면제시켜준다, 뭐 벤치마크 지수 변경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부터는. 그래가지고 대책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코스닥이 그렇게 펌핑이 됐냐라고 하면은 정작 1월에 나왔는데 1월 이후로 쭉 내려갔어요. 이때 나스닥이 작살이 났고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작살났는데 17년에 셀트리온이 우리는 코스닥을 떠나서 코스피로 갑니다 하면서 이때 기대감으로 올랐는 것도 있어요. 이때 정부가 야 안 되겠다. 코스닥에 뭐 실질적인 베네핏을 줘가지고 이 활성화되기를 바라야겠다라고 해서 이 나온다 이야기가 있었고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도 ETF를 열심히 팔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그 전에 다 올랐고 정작 정책이 나올 때에는 피크 찍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지수 만들기 오늘 나온 뉴스인데 그 기업 밸류업에 군불돼 가지고 저 PBR 지수 나온다 이런 거 있죠. 이거 솔직히 조금 애매한 게 저는 실효성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올 때도 KRX 300이라는 거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코스피 200에 코스닥 대형주 플러스 해가지고 300 종목 만드는 거였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완성도 높은 지수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코스피 200에다가 코스닥 뭐 대형주들 한 100개 추가해가지고 나름대로 플러스 알파를 만든 거였으니까 그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MSCI 코리아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지수로서도 꽤나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안 쓰는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PBR을 중심으로 연금도 운용하겠다 뭐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닌 이상 재미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그 전에 저 PBR 지수가 없었냐라고 하면은 있던 거 상폐당했어요. 그리고 KRX 300은 그냥 뭐지 코스피랑 코스닥 다 대표하는 거를 다 뭐 하나에 싸가지고 올인원으로 만들었다 이래서 뭐 연기금도 이거를 중심으로 운용하겠다라는 명분이 될 수라도 있는데 저 PBR 지수는 시장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시장 대표성이 부족해가지고 이걸로 과연 연기금이나 이런 애들이 운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거 좀 애매해요. 다만 이거를 가지고 트레이딩성 자금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오래 가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냐라고 하면은 일단 자사주 소각입니다. 지금 자사주 많은 회사들이 이제 주주환원 가지고 압박을 받는데 소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사주를 갖고만 있으면 이게 언제든지 시장에 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각을 해가지고 완전히 환원의 종결을 찍어줘야 합니다. 근데 비용 때문에도 힘들고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이제 다른 거에 쓸 수가 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좀 난색을 표하죠. 이를테면 NC소프트 같은 경우 옛날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넷마블이랑 지분을 스왑한 적이 있어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상법상 이사의 책무에 대해서 주주에 대한 책임이 추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상법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주주한테도 충실해라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물적 분할을 한다든가 주주 환원 잘 안 하면 주주의 이익을 훼손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소송 걸리고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좀 더 강도 높은 이제 그거 자체가 이미 좀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소득세랑 배당 이거는 좀 큰데 지금 대주주는 주가 올라봐야 뭐 재미 볼 게 없습니다. 상속세만 높아지니까. 재용이 형도 지금 상속세 때문에 대출을 받는 판에 그 상속세는 일정 기간의 주가 평균으로 이제 과세 표준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주가 꼬라박으면
과세 표준이 낮아져 가지고 세금을 덜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평가되는 게 좋은 거라고, 대주주한테는. 아니면 완전히 버블처럼 올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CBBW 찍든가, 그런 게 아니면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17년부터 기대감이 있었다는 반면,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제 초창기라 가지고 기대감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길게 보려면은 좀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로 끝나느냐 아니면 좀 길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좀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퍼랑 저 PBR 종목을 이제 상위 20개를 뽑아봤는데, 여기서 자사주도 좀 있는 것들 찾아봤거든요. 이거 투자 의견 아니고 단순 통계자료 요약입니다. 그래서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 뽑아봤는 건데, 배당도 많고 이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결합해가지고 만들어 본 건데, 투자에 참조하시면 이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지주나 금융 이런 것들이 많죠. 그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다 보니 이거를 정성적으로 보시든 20개를 분산 투자하시든, 그거는 뭐 투자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